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전국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자고 나서면서 예산 정국은 더 꼬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부 이종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수사하자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예.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호택 원내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보다는 특검법을 우리가 내놓으니 특검이 발효될 때까지 지금 검찰 수사는 중단됐으면 좋겠다. 중단하는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의견은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특수활동비 논란이 계속 불거지니까 이 특활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사실 이게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검찰 수사하지 말고 특검 수사만 하자. 이 정호택 원내대표의 말을 듣자면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 근데 어제 이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이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당시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요. 어제 홍준표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보실까요? 이 특검은 도입하되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는 원래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청와대라고 표현을 했군요. 지금 법무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같이 거죠.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검찰의 법무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도 수사를 하되 그 부분보다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그 당시 특수활동비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약간 그 당내 혼선이 조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정호택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원래대로 검찰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지도부 사이에서 일단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최경환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 이 친박의 핵심 인물이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친박 청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 최 의원을 둔 어떤 그런 당내 갈등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최경환 의원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28일 날 검찰에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되면 저는 언제든지 가서 나의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하겠습니다만은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어제 홍준표 대표 1시간 단위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아까 보신 거 말고 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이 특검 추진이 최경환 의원을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물타기 특검은 절대 아니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기자께서 전망하시는 계속 취재를 해오시면서 느낀 그 전망 가능성, 특검과 국정조사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희박하죠. 희박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법 발의는 전형적인 물타기 행보일 뿐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러서라는 말이 상기되듯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 시도일 뿐입니다. 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이 자유한국당에 동조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동조했을 경우에 이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하고 이 특검 법안은 과반수가 필요하잖아요. 본회의 통과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죠. 한국당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예산국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예산안 문제와 연계하겠다 이렇게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예산안 어떤 이 처리 심사 과정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 소위에서 야당의 무리한 삭감 주장으로 150여 건이 넘게 사업이 보류되는 등 2018년 예산 심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다음 주 초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가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네네. 여야 원내 지도부들이 그러니까 3당이요. 교섭단체 3당 여야 원내 지도부들이 나서서 이 쟁점 예산들을 추려내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국회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딱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특수활동비 문제뿐만 아니라요. 지금 세월호 유골, 그러니까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했는데 이걸 은폐했다.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까지 또 논평을 통해서 야당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예. 어제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김영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현안보고를 했는데 여야 의원들이 뭐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도차가 좀 있었는데 먼저 한국당 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는 실무자 얘기보다는 정권 얘기만 해놓고 지금은 왜 우리가 실무자에다가 이거에 대한 관리 책임, 청와대 문제를 들먹거리면 공격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나왔던 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야당 측 의원들이 좀 가장 좀 세게 발언한 걸 제가 지금 고른 거거든요. 예. 사실 어제 좀 이 예상과는 다르게 이 전체 회의가 좀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어요. 생각보다 좀 차분한 분위기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 김영춘 장관이 뭐 현직 국회의원인데다가 이 장관 되기 직전까지 이 농해수위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그런 점을 좀 예우하는 듯한 그런 이 모습을 보였는데 동료로서 계속 같이 회의하고 했던 예.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야당은 사퇴를 촉구를 했고 당연히 여당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사건입니까? 세월호 유해 발견 늦장 보고 사건입니까? 장관님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다 알아지는 건데 늦장 보고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폐가 아니라 늑장 보고다. 보고가 늦었다. 예, 뭐 예. 잘못은 있지만 장관이 사퇴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예.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사안이 좀 사안이죠. 세월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 공방이 김 장관 거취를 놓고 계속될 것 같고 네. 이 문제 역시 예산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 배제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화제를 돌려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들고 거의 뭐 여야의 대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풀린 적이 없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공통으로 지금 법안을 통과시켰죠. 보좌진 1명을 늘리는 법안 어제 통과시켰죠.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 국회의원 현재 이 정규직 보좌진이 현재 모두 7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 7명을 8명으로 이제 늘리는 내용인데 정규직 보좌진 7명에다가 현재 비정규직 인턴 2명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1명을 이제 8급 비서로 이제 채용하는 문제였는데 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네. 이 비판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비서를 새로 신설할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급 깎아서 비서 월급 주자 이런 제안이었는데 네. 바로 이어진 이 표결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네. 당론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야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이 암묵 속에 표결 속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고요. 물론 이 네네. 비정규직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이 순수하게 300명이 증원되는 부분이고 예. 1년의 예산이 한 6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67억 원. 하더라고요. 예. 국민의 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특히나 최근에 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
왔는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이 해결이 됐다는 측면에서 뭐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전 그것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4선 이상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어쨌든 발의를 한 상태예요. 과연 이 부분은 통과가 될지, 통과가 힘들 거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던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될지. 그 부분은 이제 뭐 단순히 사선을 허용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밥그릇 문제의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뭐 공약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론화시켜서 좀 그 여론을 좀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는지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부 이종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